경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일가족이 감염되는가 하면 확진 학생이 등교한 학교와 학원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거제시의 종착역 위치를 두고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국토부 공청회까지 파행을 빚었습니다. 지난 8일 두산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100톤 무게의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이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3월 첫 주 경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늘더니 10일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역을 넘어선 가족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개학한 학교까지 전파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10명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대부분이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감염입니다. 특히 확산은 지역을 넘어선 가족 감염 형태로 등교 수업 중인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천에서 지난 9일 확진된 가족과 접촉해 진주와 사천에서 생활하던 가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도 확진돼 진주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교 학생과 교사 등 66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선 4명의 일가족이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모두 확진됐습니다. 가족 중에도 초등학생이 등교한 것이 확인돼 해당 학교와 학원 등 학생과 교사 3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5.1명으로 전주 4.3명보다 증가한 상황. 이처럼 좀 더 집요하게 가족과 학교, 일터로 더욱 깊게 파고든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느슨해진 주의를 둘러봐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민원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대상 여부와 접종 시기, 장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원 콜센터는 집단 면역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연말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 번호는 120번으로 전담 공무원 1명과 전문 상담사 5명 등 모두 6명이 다음 달부터 상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이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불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김해 주촌면의 한 제조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 명을 유급휴직 처리한 허위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5월은 유급휴직을 했고 6월은 일부 정상근무, 7, 8월은 전체가 근무했지만 업체는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체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산지청은 업체에 약 4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공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남 거제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그동안 노선 문제로 꽤 시끄러웠죠. 지자체 간의 이 노선 갈등은 다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거제에서 종착역의 위치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역사가 후보지 두 곳은 환영을 하는 반면 또 인근 주민들이 환경 파괴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마련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공청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의 일환으로 상문동 지역을 계획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근 거제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집회까지 열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상문동에 종착역이 들어서면 거제면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피해는 물론 이미 혼잡한 도시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연방해입니다. 두 번째 재산권 침해죠. 이 관광마을에서 우리 철로가 지나간다면 소음 피해 그리고 재산권 피해 절대 불가합니다. 관통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부가 남부내륙철도의 종점으로 계획 중인 곳은 거제 상문동과 사등면입니다. 일환인 거제 상문동은 가야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제 중심지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도심이라 공사비가 늘어나고 인근 거제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안인 사등면은 노선이 짧아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인구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두 곳 모두 장단점이 있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거제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있지만 다른 데도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었고 2023년 1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해서 27년 개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노선 갈등은 지난해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종착역 위치를 두고 시끄러워진 남부내륙 고속철도. 국토부는 오늘 12일까지 진주와 합천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도 장기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여전히 확산세인 요즘 창녕 우포에서 따뜻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우포 따오기가 올해 첫 산란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창녕군 우포 따오기과 하정욱 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녕군 우포 따오기과 따오기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창녕 우포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우포 따오기가 올해 첫 산란을 했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3월 8일 오후 6시 50분에 따오기 보건센터 F2 케이지 내에서 산란하였고요. 이 따오기가 4월 5일쯤 지금 부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4월 5일에 부화 예정이군요.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많은 따오기가 또 나고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동안 얼마나 증식했고 또 방사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있었을까요? 저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는 2008년 양저우 룽팅 2마리를 도입해서 증식을 하였고요.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진수이 바이스를 2마리 수컷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식 보고에 성공해서 현재는 352마리의 따오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총 80마리를 야생 방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40마리, 2020년도에 40마리에서 현재는 50마리 따오기가 야생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같이 축적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은 다년간의 기술력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 자연으로까지 보내셨는데 안 왔으면 하는 불청객이죠.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크실 텐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보건센터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야생 조류에서 많이 AI가 발생되고 있어서 심각 단계에 맞추어서 외부인 출입 전면 제한을 하고 있고요. 외부 방역은 1일에 오전 10시, 오후 4시 이렇게 2번 하고 있고 내부 방역은 주 3회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또 조류 인플루엔자로 힘든 시기지만 복원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으시죠? 올해 증식 등 계획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야생방사 예정 개체는 40마리로 야생방사 개체와 맞추어서 올해 40마리 따오기를 증식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증식 목표는 총 40개체로 인공부화 25개체, 자연부화 15개체를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따오기 복원을 위해 센터 모든 분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녕에서 전해온 우포 따오기의 반가운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난 8일 두산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100톤 무게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두산중공업 중대재해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수칙이 서류성으로만 존재했고 노동자들이 안전작업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 절차도 없는 등 두산중공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포베이에만 협소하게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많은 노동자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포베이에서 45살 A씨가 100톤짜리 원자료 설비 부품을 크레인으로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다 부품 아래 깔렸습니다. A씨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부품 아래쪽에서 나무 깔판을 넣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정부는 9일부터 국토부 2차관 직속의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단은 신공항 건설팀과 신공항 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돼 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전반을 관리합니다. 또 현장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기로 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창원시의 제휴카드 적립금 1억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적립기금은 지난 1년간 새창원 사랑카드와 창원시청 복지카드 등 제휴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이 적립된 겁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모두 13억 3,050만 원의 제휴카드 적립금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적립금은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경남 최초로 공공형 키즈카페인 아이행복 키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군청 사거리에 위치한 아이행복 키움터는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이 투입된 373제곱미터 규모의 아이들 체험 공간입니다. 그물놀이와 블록, 모션게임 등 6개 영역, 11개 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2019년 경남도의 인구 감소 극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공공형 키즈 카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이 부설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발할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와 CCTV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시는 공유주차장 사업으로 54곳, 926면의 주차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승마 강습반을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함안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입니다. 야간 승마 강습반은 이달 24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3번, 저녁 7시부터 1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일반 회원과 같은 주간 강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성인 월 회원 기준 25만 원입니다.